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현장에서 인정받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려면 여러 가지 실전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대상자는 주로 노인이죠. 노인이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된 사람이고 그동안의 생활 습관이 오랫동안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그동안 살아온 사고방식을,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없다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 이분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대상자를 대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노인들은 절대로 굳어진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조차도 바꿀 의향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다고 사는 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내가 이 나이에 왜 바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맞춰줘. 왜 나한테 잔소리해? 라고. 그래서 듣기 싫어. 그만해. 하기 싫으면 말어. 딴 사람 부를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죠. 오직 아픈 곳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남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만 봐 라고 어린아이처럼 조르죠.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인생을 오래 살아온 노인이라고 해서 너그럽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늘 시간이 없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마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받아준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 들어준다. 경청한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그분들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늘 같은 레파토리를 몇 년째, 몇십 년째 울거먹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시작함과 동시에 방문을 닫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시끄러워요. 그만 좀 해요. 엄마는, 아빠는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 그만하시라고요. 이렇게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이분들의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접근하는 전문가시니까 이분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게, 그러니까 개떡 같은 이야기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현장에서 인정받는 요양보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노래 한 곡조, 두 곡조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좋아하시거든요. 경청이 실전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일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청을 싫어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서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막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에 약하고 경청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자녀하고 이야기를 시도하려 하다가도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니야, 엄마 생각을 들어보라니까 네가 말이야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먼저 훈수를 놓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하고도 공감 있는 경청이 어려워서 공감 있는 대화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 환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살 천국이라 할 만큼 눈 뜨면 매일매일 자살 소식을 전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이 하루에 5명 이상씩 자살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노인 10명 중에 7명이 한 번쯤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런데 이 자살은 왜 하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분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들어줄, 경청을 할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노인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나갈 때 그 어르신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구구절절한 사연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는 것. 그러면 이 어르신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올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기다리게 되죠. 제가는 제가대로, 그리고 요양원에서 이분이 근무하는 날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리고 병원은 병원대로 이분이 근무 나올 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나를 기다리게 하는 가장 서비스 좋은, 품질 좋은 서비스 행위는 바로 경청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나의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몸값을 올리고 인정받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는 방법은 바로 경청이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두 귀를 반짝반짝 쫑긋쫑긋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이야기 정말 재미없지만 전설의 고향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는 거, 이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듣느냐,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야 라고 생각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장기요양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4등급이다, 5등급이네 하면서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경청을 해서 잘 들어주지만 절대로 훈수를 놓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그 가족의 사사로운 감정에 개입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자, 듣다 보니까 참 그 며느리 못돼 처먹었네요. 여봐요,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전화 걸을게요. 여봐, 내가 말이야 요양 나오는 여산데 말이야 사람이 그러면 못 쓰지?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르신 깜짝 놀라요. 아니야, 내가 언제 집이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어. 집이만 알고 있으라고 했지.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수를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일에 개입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분이 이제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고마웠던 거예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매우 까다로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궁짝이 잘 맞는지 오랫동안 서비스를 잘 하시고 어머니가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석도 돌아오고 하니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머, 상냥하기도 해라. 어머니한테 들은 거하고는 좀 다르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어머, 저희 어머니가 제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요하게 아니,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라고 했는데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들은 그 얘기를 필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액면 그대로 한 거예요. 나쁜 년이다, 뭐 살림을 말아먹는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싸움이 났죠. 요양보호사 붙잡고 내 욕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싸움이 나니까 남편은 또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겠죠. 되지도 않는 소리를 왜 요양보호사 남한테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는 또 요양보호사한테 뭐라고 했죠. 내가 집이만 알고 있으라고 했지 언제 또 잃으라고 했냐 막 하면서 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그 집에 더 이상 서비스를 나갈 수 없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센터장에게 전화가 갔고 이제 센터장이 다른 집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바꾸게 됐죠. 자, 이렇게 경청을 하는 것은 좋지만 선은 넘으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케어를 나가는 케어 매니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호칭상 부르더라도 우리는 환자와 돌봄의 관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 손해보고 다치는 분은 돌보시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사실 센터장들은 그 고객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편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청을 하지만 항상 경계를 잊지 않도록 한다. 자, 오늘도 각각의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요양보호사 일보다 지금 그래도 처우가 많이 나아지고 있죠. 자,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요양보호사 인력이 많고요. 우리가 노인 시대를 맞이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멋지고 씩씩하고 훌륭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화이팅!